안녕하십니까, 김소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오전 10시입니다. 어제가 추석이었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이틀 남았네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그 이자율 관련돼서 특히 국제 선물 관련돼서 개인들은 거의 안 하는 그런 내용 올렸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자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 페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그냥 시장 상황을 간단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미국 주식이 연초부터 쭉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내리고 6월부터 여름에 약간 상승을 하고 한 2달 상승하고 다시 또 내리다가 최근에 약간 며칠 사이에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음 주 화요일 9월 13일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에 발표되는 CPI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CPI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까지 시나리오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연준 페드 금리가 2.5%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좀 약하게 보는 사람들은 연말까지 1%를 올려서 3.5가 됐다가 4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런 거고요. 좀 강하게 보는 사람들은 2.5에서 1.5%가 올라가서 연말에 4%가 되고 내년에 0.5가 더 올라서 4.5가 됐다가 내려온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약간 그 1.5% 올랐다가 가는 거, 두 번째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장의 프라이스도 지금 그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약간 그 두 번째 방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 1.5가 올라야 되는데 연준 3번 남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75, 50, 25 이렇게 올리면 1.5잖아요. 또는 50, 50, 50 이렇게 올려도 1.5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보면 첫 번째 경우에도 보면 75, 50, 25를 하게 되면 그 다음번 FOMC에서는 드디어 연준이 75bp 올리다가 50bp로 낮추는구나 이런 헤드라인이 쫙 깔릴 것이고 혹시 요번에 또 50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요번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그 속도가 줄어들 거는 확실한 거죠. 그거는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FOMC에 75bp를 올릴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서 그 선물 시장에서 거의 9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75, 50, 25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나오는 CPI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CPI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치가 8%거든요. 헤드라인이 저번 7월 달이 8.5였는데 8로 내려온다는 거고 그리고 코어는 지금 6% 정도 돼서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 내려온다. 그게 지금 예상치인데요. 만일에 예상치보다 더 나온다. 예를 들어서 8% 이상 나와서 8.1, 8.2 뭐 이렇게 나오면 8.5만 넘지 않으면 이제까지 페드 그 인사들이 얘기했던 그런 방향에서 계속 그냥 가니까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8%보다 밑으로 나오면 뭐 7.8이나 7.7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 50bp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연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연준 위원들이 그 투표권이 매번 있는 분들이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진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똑같아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얘기가 다 같아요. 전부 다 강력한 매파가 됐습니다. 다 똑같이 짜고 얘기하듯이 얘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부 다 저렇게 매파면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매파에서 좀 벗어난 발언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얘기 좀 제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했던 그 말들을 보면 금년에 그 처음에 주가가 내려갈 때 한 6월 달까지 내려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다 같이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갔고 시장은 주식시장은 많이 빠졌어요. 그 6월 말 정도부터 시작한 게 연준에서 조금씩 인플레이션을 좀 강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연준 위원들 한두 분들이 약간 매파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력하니까 딴 거 다 잊어버리고 리세션이고 뭐고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좀 동참을 하면서 시장도 돌아서고 인플레이션도 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모든 연준 위원들이 다 매파가 되니까 사실 그 올라갔던 게 최근에 다시 한 3, 4주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모두 다 매파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끝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최근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있어갖고 2, 3일 사이에 약간 돌아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준의 목표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첫 번째 잡는 거잖아요. 왜 인플레이션은 전 국민한테 나쁜 거니까 그걸 잡아야 되는 거고, 또 비슷한 이유로 그 하드 랜딩 하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을 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금년의 연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실수가 사실 연초에 있었던 거죠. 모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실수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모든 사람들이 매파로 돌아서서 특히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이자율이 일단 올라가고 나면 그게 4%가 됐든 4.5%가 됐든 쉽게 내려오면 안 된다. 1970년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좋지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2%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자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사실 팬데믹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뭡니까?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공급에서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국제적으로 중국 문제도 있었고 러시아 문제가 있으면서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모든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 쪽에서도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돈은 있고, 또 팬데믹이 좋아지니까 보복 수요가 생겼다 이렇게 하고 좋아진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의 출발은 공급 쪽에 있었던 거거든요. 고용시장을 보면 고용시장은 아직도 괜찮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이 있었던 거고, 특히 자발적 실업들은 천천히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조금 가만히 놔두더라도 자연적으로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본 거예요, 연초에는.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 모든 분들이 안 돼, 이제는 강력하게 잡아야 돼, 리세션이고 뭐고 나 몰라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나오는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준 위원들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다 상황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물론 경제 지표에 달려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약간 이런 매파적인으로 계속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지금 모두가 매파인데, 그렇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전이 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들 마저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